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에 대한 10가지 특징이란 제목의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해당 글을 그대로 번역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구. 20세기 초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도입된 야구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가 활동 중 하나가 되었다. KBO는 미국과 몇 가지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달리 도시명이 아닌 삼성 라이온즈, 기아 타이거즈와 같이 기업 이름을 따서 짓는다. 한국 야구 경기의 특징에는 여성 치어리더들이 있다. 한국 야구 팬들은 경기장에서 게맛살과 햄 등을 넣고 김으로 싼 김밥을 즐겨 먹는다. 하지만 한국 야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군사 독재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어두운 과거에 있다. 두 번째, 문화국가. 한국을 말할 때 문화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90년대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전통 제조업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1998년 문화국가 건립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한국 문화산업은 크게 발전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물론 방송과 영화, 아이돌, 음악 등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추세로 오늘날 한류의 물결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문화적 충돌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한국식 나이. 한국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다른 문화들과 달리 0살이 아닌 바로 1살이다. 새해가 되면 자동으로 1살을 먹는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말이다. 연말에 태어난 사람들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1월 1일 이후부터 자동으로 바로 2살이 된다. 한국에서 누군가 나이를 물었을 때 바로 출생연도를 알려주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네 번째, 다양한 기념일. 발렌타인데이는 세계 곳곳에서 인기 있는 날인데 한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가 조금 다르다. 대다수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발렌타인데이는 남자들을 위한 날로 여자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초콜릿과 선물로 애정을 표현한다. 화이트데이라 불리는 3월 14일에는 정반대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선물하는 날이다. 하지만 한 가지 함정은 남자들은 발렌타인데이 때 받은 선물의 3배가 넘는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 기념일 외에도 매달 14일마다 낭만적인 기념일들이 있다. 예를 들면 6월에는 키스데이, 12월에는 포옹데이, 1월에는 다이어리데이, 9월에는 포토데이, 5월에는 장미데이가 있다. 가장 특이한 날은 4월 14일 블랙데이라고 불리는 짜장면 데이다. 이날은 솔로들끼리 모여 짜장면을 먹으며 위로하는 날로 다음번 기념일에는 특별한 사랑을 만나길 기원한다. 다섯 번째, 머드 축제. 1998년 이후 세계 각지에서 수백만의 인파가 보령 머드 축제에 몰려들고 있다. 10일 동안 사람들은 머드에서 광란의 축제를 즐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이 페스티벌은 처음에 머드 화장품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시작됐다.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해 2012년에만 300만 명을 끌어모았으며 그중 외국인은 2만 2천여 명 정도였다. 회색빛 진흙을 보령 갯벌에서 퍼와 대천 해수욕장으로 운반한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머드 마사지뿐 아니라 머드 사진 콘테스트, 머드 마라톤, 그리고 가장 재밌는 머드 레슬링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콘서트와 파티도 열린다. 보령 머드 축제는 우리나라 축제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축제로 세계 최초로 수출되어 2009년 중국 랴오닝성 따렌의 찐스탄 해수욕장에서 2009 찐스탄 국제머드 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범죄 현장 재구성. 한국은 결코 자유행사권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다. 친절한 금자씨나 마더 같은 영화를 본 사람들은 모두 한국의 범죄 현장을 검증하는 풍속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먼저 경찰이 피의자를 밧줄이나 수갑으로 묶고 범죄 현장에 데려가 범행 과정을 재현하라는 지시를 한다. 이를 통해 더욱 망신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언론사를 불러 사건을 알리기 위한 것도 있다. 이러한 절차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 정서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대중의 정서가 국민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당연히 결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공개적인 의식에 찬성하는 것 같다. 일곱 번째, 혈액형. 한국에서 혈액형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신체 각 부위에 산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격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은 일본에서 시작됐지만 한국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심지어는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도 영향을 미친다. A형은 강박증과 내성적인 경향이 있으나 시간을 잘 지키고 충성심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B형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이지만 배우자를 쉽게 배신하고 게으르며 인내심이 없다고 여겨진다. 한국에는 B형 남자친구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다. AB형은 침착하고 엘리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모질고 자기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고, O형은 야망이 있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며 인생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강해서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지만 어떤 관계에 마음을 먹으면 충성을 다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 8번째, 발달한 배달 산업.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당신은 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필요가 없다. 대다수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로 직접 당신의 집까지 배달해 줄 것이다. 그들은 과속운전을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음식을 배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접시를 문 밖에다가 두면 배달원이 나중에 와서 수거해 가기도 한다. 거의 대부분의 식당들이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맥도날드도 포함이다. 이는 패스트푸드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는데 24시간 배달을 하는 맥도날드는 새벽 5시에도 빅맥이 먹고 싶다면 배달을 해준다. 중국도 배고픈이라는 뜻의 으얼러머나 메이투안과 같은 배달 어플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무접촉 방식의 배달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9번째, 화장하는 남자들. 많은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남자들은 오빠라는 호칭을 널리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 남성들은 화장품에 푹 빠져 있는데 이는 데이터가 증명해준다. 한국 남성들은 매년 화장품에 약 1조 원을 소비한다. 대체로 비비크림을 선호하고 클렌징 폼과 노화 방지 수분크림, 아이크림도 인기를 끌고 있다. 심지어 전문적으로 남성들을 겨냥한 메이크업 TV 프로그램까지 있다. 이른바 뷰티족이라 불리는 20%에 달하는 남성들이 일상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한다. 한국은 취업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화장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들은 입사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화장으로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 한다. 그렇지만 남성들의 화장에 관한 문제는 나라마다 논란이 많다. 10번째, 가계 부채 문제. 한국 서울의 마포대교는 해마다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죽음의 다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장기 부채의 압박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다음을 차지하는 아시아 4번째 경제대국이지만 가계 빚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11월 4일 한국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한국 직장인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245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채의 주된 원인은 신용카드 소비 지출과 생계, 투자 때문이다. 약 10%의 한국 청년이 실업 상태이다. 해당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